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다음에 또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중독의 종류와 그 특징에 따라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면 알코올 중독을 가장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이 중독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중독 문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음주 패턴으로 인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그 지장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역할 수행을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몇 잔 이상 마셨느냐, 일주일에 며칠을 마셨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음주 패턴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정신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고 평생 유병률, 즉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병에 걸릴 확률이 12.2%라고 우리나라 돼 있습니다. 네. 한 여자는 6%인데 남자는 한 18%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남자가 위험성이 한 3배 정도 높은 거죠.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 두 네.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유전적인 원인이 한 보통 60% 정도 설명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보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 때 나머지 한 명이 걸릴 확률이 이란성 쌍둥이가 그럴 가능성보다 훨씬 높을 때 유전적인 정보를 훨씬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일란성 쌍생아가 질병 발생 일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전성이 높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제 양자 연구를 해보면 중독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 혹은 반대로 이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어느 쪽에서 알코올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는가 봤더니 생물학적인 부모에게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봤을 때 이 병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인데 크게 이제 심리적인 원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소로 나눠집니다. 심리적인 요소는 괴로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혹은 즐거움을 좀 느끼기 위해서 또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다. 또 사회문화적인 요소로서는 이제 음주의 좀 허용적인 문화, 술 좀 많이 마시고 좀 실수할 수 있지 술 마시고 필름 끊기고 이런 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일수록 알코올 중독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인은 결국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일까 아닐까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주자면. 일단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부르고 있고요. 알코올 사용장애?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검사 중에는 KG라는 검사가 있어요. CAGE의 약자인데요. 처음 C는 이제 컷다운입니다. 내가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 A죠. 어노이드의 첫 자입니다. 내가 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운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G죠. guilty입니다. 술 마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가? 네 번째 E는 아이 오프너라 그래서 이제 해장술입니다. 술이 깰 때쯤 되면 술을 다시 마셔야 되는가?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두 가지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나 그 빈도수를 가지고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이런 구체적인 평가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 찾아가면은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성기에는 일단 해독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독 치료는 뭐냐면은 이제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드시다가 갑자기 양을 줄이거나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든지 뭐 손이 떨린다든지 심하면 식은땀을 흘리거나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되게 입원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해독 치료에서는 이제 동반된 신체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고 뭐 간이나 심장, 뭐 췌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신경학적 손상에 대해서 우리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휴식과 함께 적절한 영양 공급.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에서 비타민 B가 필요한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되게 식사를 잘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 결핍이 되는데 그 중에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기억력의 손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충분히 공급하는 치료를 해주게 되고 마지막 해독 치료의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이라는 게 우리 신경을 억제합니다.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항상 드셨던 분은 억제제에 굉장히 뇌가 적응해 있겠죠. 그러던 분이 술을 갑자기 안 마시면 뇌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한 건데 그럴 때 사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제 술을 다시 마셔서 거의 균형을 맞추는데 병원에 오시면 그 술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걸 먹으면 술 대신 뇌를 네. 억제시켜줘서 흥분된 뇌를 좀 진정시켜 줌으로써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장기적인 치료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알코올 네. 사용장애라고 하는 병은 뇌의 만성적인 또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만 끝났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료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재활 치료의 목적은 이제 금주 동기를 높이고 네. 또 술 없는 생활에 새롭게 적응하게 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항갈망제라는 약물을 먹으면 이제 술에 대한 충동을 좀 줄이는 뇌 그런 보상회로에 작용해서 충동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술을 안 마시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술을 한번 마셨을 때 그 술로 인한 즐거움을 줄임으로써 좀 음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사회적 치료가 있는데 이제 제일 흔히 하는 게 동기 강화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 뭐 12단계 치료, 단주 모임 같은 데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주 상태를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는 유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코올 중독은 술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쳐서 오는 그런 환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문제, 신경과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 그 환자를 보는 가족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조 집단 모임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자조 집단은 우리가 AA라고 하고요. 환자 가족분들의 자조 집단은 우리가 이제 R-아논이라는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본인들의 이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또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기도 하고 본인의 괴로움을 많이 좀 해소하는 집단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환자 또는 가족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환자분들께는 이제 포기하지 말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병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한 번에 치료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다음에 또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분들한테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의 습관이나 어떤 성격,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많아지는데 이게 뇌의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족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의 마음의 고통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수도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또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하신다면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복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